네,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올류 K7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제 대략 한 4년 정도가 출고가 됐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출고된 차량들은 이제 연식이 거의 8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10년 다 돼가는 차량들이 좀 있고요. 이제 후기에 나온 차량들도 대략 5년에서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값도 감가가 된 상태고, 확실히 이제 그랜저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대형차 중에서는 확실히 가성비 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멘이죠.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전국 어디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2.4 모델이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3.0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디젤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LPG 모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찾으시는 모델이 이제 휘발유 차량으로 가장 많이 찾으시고, 뭐 2.4하고 3.0 모델 중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안정성이 조금 있는 게 3.0 모델이고요. 2.4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뭐 오일이 먹는 뭐 이슈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뭐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2.4 모델로 이제 먼저 금액대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키로수는 이제 연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만 킬로 초반대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3만 킬로 안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도권에 총 130대 정도가 나오고요. 금액대는 12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나쁘지 않죠. 다만 여기 앞에 금액이 조금 싼 차량들은 이제 용도 이력이 있거나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1320만원에 검정 색깔이고 89,000km 탄 차량이 있어요. 등급은 프레스티지고요. 이제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이 0원이라고 하고요. 키로수도 8만대로 연식 대비했을 때는 짧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외관 상태 크게 이상 없고요. 안에 내부 보시면 이제 상단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죠. 다만 이 차량이 조금 아쉬운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에 이제 가니시 부분이 우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올드한 느낌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고요. 내비는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 정확하게 88,500 정도 주행을 했네요. 그리고 기어봉 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에는 아쉽게도 빠졌네요. 거기다가 이제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 홀드가 들어가 있죠. 핸들 보시면 이제 약간의 이제 사용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빠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와이즈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뒷자리에 열선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옵션들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트 이력이 있었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키로수도 짧은 편이고 사고가 없고 깨끗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구매를 하셔도 괜찮은 차량이고요. 밑에 누유라던가 특이사항에도 배달의 내용은 없어요. 차 들어온 날짜는 4월 2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차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1320만원에 흰색이고 12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도 있어요. 색깔하고 키로수만 조금 틀린 것 같고요. 같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방금 봤었던 차량과 옵션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똑같죠.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이 차는 근데 용도 이력이 없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고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양쪽 쿼터 패널은 부분적으로 판금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 도색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난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 조금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거의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 조금 많고요. 금액대를 조금 올려서 한 1,500만원대 근처로 가볼게요. 그러면 노블레스랑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 나옵니다. 금액은 확실히 1,450만원으로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 검정색에 12만 정도 주행했고요.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근데 보시면 옵션이 뭔가 좀 더 괜찮죠. 이제 핸들 각도 조절은 이제 전동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후측방 장착이 되어 있고 차선 이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전동 시트 있죠. 핸들 보시면 이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키로수는 12만 5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에 옵션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아까 없었던 옵션인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뒤에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진 보시면 이제 어라운드 뷰 정상적으로 잘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차량은 썬루프 빼고는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습니다. 이제 개인이 타셨던 차량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고는 없지만 교환이 3군데 정도 있네요. 운전석 앞뒤 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고 오른쪽 펜더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는 하고요. 그래서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단순 수리에만 있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밑에 누유는 없고요. 특이사항에 필러 패널, 리어 패널 손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뼈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밑으로 빼놓은 것 같은데 옵션은 좋고 나쁘진 않기는 한데 이거 특이사항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차량이긴 해요. 이런 차량은 웬만하면 건너뛰고 다른 차량을 보시는 게 낫기는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1470만원의 회색이고 11만 3천 km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연식이 18년식이고요. 겉에 외관 상태 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등급이 이제 리미티드고 아까 보시면 HUD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옵션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아쉽게도 어라운드 뷰는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다만 HUD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 외에 다른 옵션들은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거의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아쉽게도 이 차량은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개인이나 법인 차량으로 운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밑에 류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차 들어온 날짜는 2월 13일날 들어왔네요. 이제 들어온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팔릴 때가 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1480만원의 흰색이고 12만 km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저는 흰색에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겉에 외관 상태만 보면 지금까지 봤었던 차량 중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옵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빠져있는 차량이고 등급이 리미티드긴 하지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빠져 있고요. 그 외의 옵션들도 그냥 무난합니다. 어라운드 뷰도 빠졌고 리어 커튼도 없고요. 그래도 후측방은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이 빠진 거는 조금 아쉬운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있습니다. 다만 사고는 없고요. 뒤에 트렁크 리드가 하나가 교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일팬 쪽에 누유가 하나가 있네요. 아예 누유로 찍어버린 거 보니까 기름이 좀 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누유가 있다고 하면 막 기름이 뭐 굉장히 많이 줄줄 새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누유가 있으면 웬만하면 이제 조금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수리를 하면 되니까요. 오일팬 쪽은 수리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10만원도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수리하기가 편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공인비나 부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누유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차만 괜찮다고 한다면 수리를 하고 타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일단은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차주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한번 수리해달라고 말씀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밑에 보니까 등속 조인트가 또 불량이네요. 누유 하나만 있다면 조금 넘어갈 수가 있는데 등속 조인트까지 불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등속 조인트 불량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터져가지고 브리스가 조금 아마 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가 공업사마다 틀리게 하겠지만 대략 한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값은 1480만원이지만 거기서 수리비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근데 보통은 저는 이런 수리할 게 있으면 웬만하면 다 수리를 하고 파는데 이렇게 수리 안 하고 그냥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는 3월 8일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된 차량인데 수리할 게 한 2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아쉬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1500만원대 정도로 가면 키로수가 갑자기 5만 km대 차량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지?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이제 남색 계열처럼 보여지네요. 키로수가 5만 km의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금액이 1,500만원이다?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확실히 다른 차량들보다 키로수가 훨씬 짧잖아요. 옵션은 보시면 드라이브 와이즈는 빠져있는 차량이고 어라운드 뷰도 빠졌고요. 다만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는 장착이 되어 있고 후측방도 빠졌고 앞에 HUD는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상단에 하이패스 룸미러랑 유보 냅이 장착이 되어 있고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차량인 것 같고요. 용도 이력이 없습니다. 개인
본인이 타셨던 차량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다만 교환이 조금 있네요. 팬더가 교환이 되어 있고 운전석 앞문짝이랑 앞에 후드가 교환이 되어 있고요. 밑에 누유는 없고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가 6회 정도 있고 금액이 900만원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짜잘한 사고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손님분들은 조금 꺼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험 이력이 조금 높아서 조금 금액이 싸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3.0 모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리미티드랑 노블레스 등급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금액대가 확실히 조금 더 올라가죠. 1,7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장 저렴한 것부터 보게 되면 1,690만원에 검정색에 9만 킬로 정도 주행했다고 합니다. 1인 장기 렌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겉에 외관 상태는 깔끔해 보이고요. 옵션을 보게 되면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후측방 장착이 되어 있죠. 거기에 차선 이탈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드라이브 와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HUD는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옵션이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 이제 1인 장기 렌트로 운행하셨던 차량이라고 하셨죠. 그치만 사고가 있네요. 좌측 뒤 팬더가 판금이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리드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약간 충격이 있어서 이쪽이 판금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를 이제 판금이나 교환을 하려면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접 자국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 차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크게 이상은 없고요. 운행하는데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리하려면 용접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차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누유는 없습니다.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차 들어온 날짜는 4월 6일 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달도 아직 안 된 차량이고 거의 비슷한 차량이 있어요. 1인 장기 렌트 차량이었고 누유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네요. 다만 키로수가 12만 킬로로 방금 전에 봤었던 9만 킬로짜리 차량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차량을 비교를 해보면 이 차량은 사고가 있지만 키로수가 조금 더 짧고 옵션도 나쁘지 않은 차량이었고 이 차량도 옵션은 비슷하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사고가 없고 키로수가 조금 더 올라가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확실히 3.0에서 리미티드랑 노블레스 등급 정도 되니까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금액대가 금방 올라갑니다. 1,800에서 1,900만원대까지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00만원이 넘는 차량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류 K7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봤고요. 전체적인 시세만 봤을 때는 저렴한 거는 1,200만원대부터 아까 시작을 했었고 어느 정도 탈만한 거는 1,300에서 1,400만원대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옵션 들어가 있고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했고요. 3.0에서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1,700만원대부터 시작을 했고 1,800에서 1,900만원대 정도만 돼도 충분히 사고 없고 옵션이 거의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대에서 보시면 타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보셨던 K7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 저는 인천 주안에 있는 주안 매매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고요. 혹시라도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릴 거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